이건 아니야 소리친 트럼프. 이미 협상추는 기울었다는 한국. 이젠 하루 2만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트럼프는 점점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습니다.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는 언변으로 딱 당선될 만큼만 지지층을 결집하는 능력을 지닌 트럼프지만 민영 의료보험 폐해와 보험 미가입자 감염시 드는 엄청난 의료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안 된 의료 시스템, 사망자 10만 명이면 정부와 의료당국이 아주 잘 대처한 것이고 공공연하게 최소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대선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한국으로부터 의료정책에 대한 조언과 의료용품 지원을 받고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보여 주둔 방위비에 대해 미국 실무진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 안으로 타결하자고 트럼프에 제안하고 결재를 올렸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는 소문이 봄바람에 실려 왔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미국 국방성이 앞서 지난 3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파 국방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해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미 NBC 방송 보도에 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는 소식 다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에 이 소식이 들려오기 전 국내 언론은 곧 타결 임박이라는 기사를 내걸었는데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주한미군이 아니면 중국, 북한 따위에게 공산화될 거라고 걱정하는 것과 달리 본 사람이 얼마 없을 만큼 아주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일면을 도배해도 부족한데 말이죠. 방위비 문제로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를 할 만한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미국 언론과 의회가 오히려 한국 편을 드는 묘한 상황에 쓸데없는 관심거리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국내 여론도 미국 요구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자칫 선거에 자신들 기사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그 결재 서류를 받아보고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당신이 등판할 차례야.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이렇게 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휴전국인 대한민국 60만 현역과 250만 예비역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지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한 글을 올렸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관은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닭의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식 표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협상 타결 임박 기사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국방성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유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속담이 어떤 경우에 상대에게 쓰는지 알고서 쓴 것일까요? 확정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경박하게 기대에 부풀어 언행하는 것을 나무라는 말이 떡줄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입니다. 확인 없이 보도한 한국 언론이 경박했다는 의미이지만 마치 미국이 한국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큰 은혜라도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부정했으니 그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주둔 방위비로 은혜를 베풀 생각은 없으니 한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경비를 인정하고 협상을 매듭지어라. 주한미군이 주둔해 주는 것도 대단히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주둔 방위비도 미국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모렴치한 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500명이 무급 휴가를 당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국회 비준까지 시간이 있으니 길게는 4, 5개월, 짧게는 2, 3개월 휴직 기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협상 타결 전 막판에 벌어지는 밀고 당기기로 보이긴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동요하거나 조급해해선 안 됩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용자가 미군이어서 이도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칫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인상 불가를 외쳐주면 한국 협상팀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인데 여의도에 상주하는 그분들께서 불가능한 일이겠죠. 한국 측 협상 자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지휘협정의 정한 틀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둔군 지휘협정에는 한국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항목만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의 이동 비용, 해외 미군 작전 및 훈련 비용 등 여계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기존 주둔군 지휘협정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맞서왔는데 한일협정이나 한일대륙붕협정, 한미미사일협정, 전자권 이양에서 보듯 강대국과 협정은 잘못되고 불공정하더라도 바꾸거나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때문에 이번 미국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 밖 여계 비용이 인정되어 버리면 다음 순서는 주둔군 지휘협정을 개정해 이 내용을 명문화하려 할 것이고 지급하고 있으니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미국이 산출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하다는 의지를 국방수권법을 통해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에 염려하지 말라고 미 의회가 선심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두고 한반도 평화나 통일 문제에서 미국 의지를 의심하며 철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없으면 전자권 이양이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나토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불립니다. 미국도 여기에 속해 있고 미국 외에 영국과 프랑스도 속해 있는데 이 나라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둘이나 있는데 나토라는 조약기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많이 따지는데 이왕이면 내 편, 공통점이 있는 잘나가는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좀 더 경쟁력과 기회를 보장받고 주자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국력을 내 편으로 남기고 싶은 유럽 국가들과 그런 국가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사회 통제력을 인정받으려는 미국 입속이 맞아떨어진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회의에서 미국이 지켜주면서 돈도 많이 낸다고 할 때 핵무기 국가인 영국, 프랑스는 물론 다른 나라 수장들이 진지하기보다 비웃고 뒷담화를 했고 또 이것을 트럼프에 들켜서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지켜주는 것보다는 서로 이용하고 실속 챙기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핵이라는 무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는 국가는 물론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어놓은 국경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승리 혹은 패배 개념이 아니라 종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도 국지전을 할 수밖에 없고 먼저 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몇 시간, 며칠 뒤에 같이 죽자는 핵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확인되진 않았지만 핵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는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만큼 핵이 있습니다.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시리아 내전,
이란과 중국 문제에 미국이 핵 한 방이면 다 정리될 것을 미군이 수만 명씩 죽어가면서 국지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당시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중국임에도 6.25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자는 메가더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를 경질하며 휴전을 선택한 이유도 공멸하는 것보다 서로 실속을 택한 것입니다. 전작권이란 것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핵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강하고 약하고 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녀야 하는 주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고 독립을 염원하던 한민족 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국에 뭐가 있어 독립하려 했을까요? 독립은 주권회복이죠. 이 땅에 사는 한민족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정권을 지니는 것,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민족과 관련된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갖는 것, 그것이 독립국, 주권국가입니다. 주한미군은 방위에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이상 생각하고 평가하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 해도 결국 속국, 식민지, 종복과 같은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국인이 뭐가 그리 아쉽다고 스스로 종놈이 되려 하면 되겠습니까? 목줄에 매여 주인에게 밥 얻어먹는 개보다 밥을 주는 주인이나 배고픈 삶이지만 자유로운 늑대가 되려 해야지요. 목줄 매여진 개를 누가 무서워합니까? 시끄럽기만 하죠.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서 안보나 자주국방을 입으로 떠드는 것이 바로 목줄을 맨 개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